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2026년 4월 초,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두 가지 큰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전쟁 위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AI가 촉발한 반도체 대란인데요. 이 두 가지가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 그 유명한 48시간 최후 통첩, 이게 과연 현실이 될지 한번 살펴보죠. 이야,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미 특수부대가 이란 영공, 그러니까 완전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격추된 F-15E 조종사 2명을 구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송기 한 대를 잃었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한 작전이었는데, 문제는 이 작전 성공이 오히려 전면전의 불씨를 확 땡겨버렸다는 거죠. 조종사들이 무사히 돌아오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48시간 뒤 화요일은 이란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상 전면 공습을 예고한 거나 다름없죠. 이란을 아예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분위기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전면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무려 400만 배럴의 원유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겉으로는 전쟁 위협이 최고조인데 물밑에서는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이란의 해협 봉쇄 전략이 또 다른 곳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만약에 중국도 저런 식으로 대만 해협을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을 빼려는 이른바 탈대만 흐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기술과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AI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에 답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복잡한 일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처리하는 시대, 바로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틱 AI 시대를 누가 먼저 잡느냐, 이걸 두고 빅테크들이 엄청난 메모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MS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앞으로 3년치 물량을 우리가 다 살게 하면서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거죠. 심지어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면서 D램을 그냥 싹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요, 보시는 것처럼 D램 가격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고 있죠. 에이전틱 AI를 좀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아주 복잡하게 처리하는 초능력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기억을 위한 공간, 바로 KV 캐시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작업할 수 있는 넓은 책상, 즉 낸드도 엄청나게 필요해지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세대를 보면 SSD 수량이 최대 2.3배나 더 필요하다고 하니 이 성장세가 얼마나 무서울지 짐작이 가시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AI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당연히 공장에 들어갈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에는 이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2,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와 인프라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란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AI가 일으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난,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면서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막연한 이상을 돋기보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ESG다 뭐다 하면서 친환경을 엄청 강조하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다시 천연가스, LNG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해결책이 뭐냐면 아예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다가 자체 발전소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혹시 외부 전력망이 공격을 받거나 마비돼도 우리 데이터 센터는 자체 전력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전력 인프라 자체가 그냥 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된 시대입니다. 이런 인프라 안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는 현대 전쟁의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20만 원짜리 드론 하나가 있다고 쳐보죠. 이 드론이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20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막으려고 무려 2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런 엄청난 비용 비대칭성 때문에 인프라를 지키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 때문에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시장의 불확실성, 이게 정말 극에 달했던 지난 3월에요. 해제 펀드들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은 끝났다, 무조건 떨어진다는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시장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면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시장이 곧 망할 거라는 비관론이 극에 달하면 아주 사소한 좋은 소식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갑자기 확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실을 줄이려고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면서 오히려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반등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얼굴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이란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단기적인 공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모든 인프라를 바꾸고 성장시킬 거라는 아주 강력한 장기적인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두 힘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요. 더 큰 흐름, 즉 AI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대한 인프라 재편이라는 기울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핵심 대장주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